친구 애인이 어느 날 엄청난 이미지 체인지를 하고 나타났다. 나처럼 수수하기 짝이 없던 애는 그때까지 화장이나 멋부리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아이였다. 맨날 쌩얼인데다 염색 한 번 한 적 없었고 머리도 허리 정도 길이에 옷도 수수한 것만 입고 다니곤 했다. 그런 애니 갑자기 화장을 떡칠하고 옷과 액세서리도 화려하게 꾸며 입고 나타났다. 머리카락도 과감히 잘라 단발머리에 파마까지 해서 그야말로 대변신이었다. 나를 포함한 주변 친구들은 다들 입을 떡 벌리고 놀랄 뿐이었다. 나도 처음에는 애를 못 알아봤다. 인조 속눈썹 잔뜩 붙이고 가슴팍이 트인 캐미솔과 쇼팬츠를 입은 과감하다기보다는 망측한 꼴이라 도저히 이미지가 겹치질 않았으니 당연히 친구들은 모두 무슨 일이냐고 나무라거나 뭔가 패션에 눈이라도 뜬 거냐며 꼬치꼬치 캐물었다. 하지만 애는 언제나 대충 얼버무리고 말 뿐이었다. 원래 애는 얌전한 성격이라 친구들도 비슷한 아이들이 많았다. 그렇게 점차 아이들은 애를 멀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애는 과격한 패션을 그만두질 않았다. 그리고 얼마 지나 애는 학교에 나오지 않게 되었다. 나쁜 애인한테 속아 사랑의 도피를 했다느니, 불장사에 뛰어들었다느니, 빚이 생겨서 야반도주 했다더라며 온갖 잡소문이 나돌았지만 애니 퇴학 처리되자 그 소문도 금세 사라졌다. 그리고 몇 년 후 나는 우연히 앵과 인연이 닿아 우리 집에서 같이 술 한잔하게 된 적이 있다. 여전히 애는 과격한 패션을 유지하고 있었고 성형도 좀 했는지 얼굴도 내가 알던 모습에서 좀 변해 있었다. 과거 얌전했던 애는 어딘가 다른 세상으로 가버린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나는 애에게 왜 그런 이미지 체인지를 한 거냐고 물었다. 애는 또 이리저리 얼버무리려 했다. 하지만 술이 좀 들어가자 나한테는 이야기해줘도 될 것 같다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어느 깊은 밤 애는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가던 도중이었다고 한다. 집 근처 작은 산, 애는 이상한 사람과 마주쳤다고 한다. 흰 기모노를 입은 중년 남자였다. 한 손에는 인형 같은 걸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쇠망치를 든 채 산속길을 헤매고 있었다고 한다. 흰옷 입은 남자는 애를 보자 전력으로 뛰어오기 시작했다. 애는 죽어라 자전거 페달을 밟아 도망쳤다. 그때만 해도 애는 그 남자가 그냥 이상한 사람이라고, 병원에서 도망친 정신병자라고만 생각했다고 한다. 애는 한동안 줄창 페달만 밟았지만 오르막길이고 해서 체력이 다하고 말았다. 뒤를 보니 남자도 없어서 애는 잠시 멈춰 쉬기로 했다. 한숨 돌리고 다시 출발하려는데 저 앞에 사람이 보였다. 그 남자였다. 남자는 사람이 다니는 길이 아니라 산속을 헤쳐 애를 앞질러 간 것이었다. 애는 다시 미친 듯 페달을 밟아 도망쳐 그날은 아르바이트 하던 가게 근처 카페에서 밤을 샜다고 한다. 그 남자는 이른바 축시에 참배를 하고 있었고 애는 그걸 목격해버린 것 같다. 축시의 참배는 다른 사람한테 들키면 저주가 역류해 자신에게 돌아온다고 하기 때문에 만약 들키면 그걸 본 사람을 죽여야만 한다는 것이다. 자기 얼굴을 그 남자가 알고 있다는 것에 겁에 질린 애는 바로 카페 옆 미용실이 문을 열자마자 헤어스타일을 바꾸고 화장을 한 것이었다. 옷도 근처 가게에서 완전 반대되는 이미지의 것으로 사입고 자전거는 버려버렸다. 하지만 그러고도 애는 남자가 자기를 죽이러 올까 두려워 지금까지도 과격한 패션을 이어오고 있다는 것이었다. 애니 그 이야기를 너무나도 진지하게 해서 술에 취한 나는
무심코 웃어버리고 말았다. 그게 어떻게 봐도 피해망상인데다 걱정이 너무 심하니까. 그렇게 말하자 애는 내 얼굴을 바라보며 웃음기 하나 없이 말을 이었다. 그 남자는 아직도 그 마을을 배회하고 있어. 나를 찾아서 죽이려고. 너도 조심해야 해. 지금 너 그때 나랑 좀 비슷한 이미지 아니니? 두 번째 이야기, 여자친구. 한 연인이 자신들의 친구들과 함께 산으로 놀러 갔다. 그런데 비가 매우 많이 온 것이다. 하지만 그 둘은 별장에서 지낼 생각에 별 생각이 들지 않았다. 그렇게 비는 더 거세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 연인 중 여자친구가 산을 올라가다 넘어져서 심하게 다쳐버렸다. 여자친구는 다리까지 저르며 피가 멈추질 않자 여자친구를 제외한 남자친구와 그의 친구들은 사람을 데리러 모두 그녀를 두고 가버렸다. 그녀는 아무도 오지 않고 혼자 남자 조금 무섭다는 생각이 들고 불안하고 초조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난 뒤 남자친구를 제외한 남자친구의 친구들만이 돌아온 것이다. 여자친구는 그들에게 남자친구는 어딨냐고 물어보자 그들은 대답을 못하였다. 불안한 생각이 든 그녀는 화내면서 물어보자 사람을 찾으러 가다가 그 녀석이 절벽인 줄 모르고 떨어져 죽어버렸어. 친구들이 그렇게 말한다. 충격에 휩싸인 그녀는 친구들의 부축을 받으며 정신없이 별장으로 올라왔다. 별장에 도착해서도 그녀는 자꾸 울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문을 세게 두드리며 여자친구의 이름을 불렀다. 자신의 남자친구의 목소리로. 놀란 그녀는 벌떡 일어나 문을 열어주려고 했다. 그런데 옆에 있던 남자친구의 친구들이 안 돼! 가지 마! 분명 귀신일 거야! 여자친구는 그들의 말을 무시한 채 문을 열었다. 그런데 만신창이가 된 남자친구가 갑자기 그녀의 손을 잡은 채 아무 말 하지 않고 뛰었다. 그녀는 당황스러웠지만 일단 자신도 그를 따라 뛰었다. 그녀가 뒤를 돌아보니 별장에서 나온 남자친구들의 친구들이 그 둘을 쫓아오고 있었다. 남자친구는 더욱 빠르게 달렸다. 그렇게 별장이 안 보일 때까지 뛴 뒤 그녀에게 이렇게 말한다. 나만 살았어! 그러자 그녀가 말한다.